네, 안녕하세요. 유민호입니다. 네, 오늘 저는 요새 소울바운드 토큰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소울바운드 토큰의 그 커뮤니티 복구라는 컨셉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좀 보다가 어,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지? 뭐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또 소셜 복구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그러다 봤더니 뭐 컨트랙트 지갑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 키 관리 방법의 진화를 그냥 한번 쭉 훑어봐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준비해봤습니다. 어차피 제가 지갑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준비해봤고요. 이 순서일 것 같아요. 오늘의 목차인데 뭐 개인 키라는 게 있고 그 개인 키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더니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니모니 코드라는 컨셉이 좀 나오고 니모니 코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과 뭐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라는 컨셉 나오고 그거의 응용 버전이 이제 두 가지인데 멀티시그, 뭐 소셜 복구 이런 응용 분야. 그래서 소셜 복구의 이제 그 다음 이제 제안, 업그레이드된 제안인 뭐 커뮤니티 복구 뭐 이 정도가 이제 될 것 같고요. 중간에 이제 커스터디얼 지갑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. 네, 이게 개인 키하고 주소의 관계인데요. 보통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개인 키로부터 주소를 만들어요. 그래서 어떤 개인 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무작위로 된 숫자이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공식에 의해서 공개 키를 만들어 놓죠. 그래서 공개 키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줘도 되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그 공개 키가 나오면 그 공개 키를 가지고 뭐 비트코인 주소를 만든다든지 그 공개 키로부터 이더리움 주소를 만든다든지 솔라나 주소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소를 만들게 돼요. 그래서 같은 공개 키라고 하더라도 어떤 메인넷의 주소이냐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공식들이 메인넷별로 좀 다르고 그래서 같은 공개 키여도 비트코인 주소와 그 공개 키로 만들어진 이더리움 주소가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독특한 점은 이제 개인 키라는 건 그래서 어떤 주소에 내가 주인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증명하는 데 쓰이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서비스에도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죠. 아이디하고 패스워드. 그래서 패스워드라는 건 내가 이 아이디에 접근 권한이 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가지고 그걸 이제 증명하게 되고 아니면 뭐 계좌번호 같은 경우도 뭐 송금 비밀번호나 OTP 같은 걸로 내가 이 계좌의 주인이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게 되죠.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의 개인 키 주소하고 뭐 아이디 패스워드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어요. 그래서 아이디는 그냥 그대로 이제 놓은 상태에서 패스워드만 바꾸고 싶으면 패스워드 변경을 해버리면 끝나죠. 그리고 뭐 계좌번호에 있는 뭐 송금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 키로부터 주소를 계산해 놓은 것이어서 이제 순서가 이제 개인 키 따로 주소 따로 뭐 이런 게 아니고 개인 키를 가지고 그걸로부터 주소를 만들었다 보니까 개인 키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. 개인 키를 바꾸면 말 그대로 다른 주소가 나오게 되니까. 그래서 주소하고 개인 키 간에 어떤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패스워드를 내가 뭐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패스워드를 딴 사람이 알게 된 것 같아. 그러면 그걸 바꿔버리면 되지만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이더리움 주소가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주소가 있는데 개인 키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바꿔버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개인 키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느냐,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느냐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개인 키부터 좀 보면 개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. 1, 2, 9, 9,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숫자인데 16진수 숫자인데 엄청 큰 숫자처럼 생겼는데 이걸 이제 온라인에 저장해 놓자고 그러니 그 온라인에 저장한 곳이 뭐 해킹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오프라인으로도 저장하고 싶다. 뭐 이런 이제 니즈들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오프라인에 저장하려고 봤더니 이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죠. 오프라인에 저장한다는 건.
근데 이게 내가 잘 썼는지 아니면 썼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제 다른 개인키가 되니까 잘못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방법들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커스터디얼 지갑이라는 게 있죠. 저런 개인 키를 내가 이제 직접 관리하려고 봤더니 엄청 복잡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곳에서 관리해주는 커스터디얼 지갑의 컨셉이 있죠.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거래소인 것 같아요. 거래소는 내 키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키를 다 관리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좋죠. 그래서 회원가입만 하면 그냥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긴 한데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죠. Not your keys, not your points라는 격언이 있는데 키가 이제 네가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너의 자산이 아니다.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커스터디얼 지갑이 갖고 있는 이제 단점들이라고 하면 뭐 만약에 그 커스터디얼 서비스를 하는 곳이 뭐 해킹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일 텐데 그 다음엔 그 서비스에서 입출금을 막아버려요. 그럼 내 자산인데 내가 뺄 수도 없고 내 거기다가 뭘 더 넣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이런 보통 커스터디얼 지갑들이 하나의 주소, 하나의 개인 키를 가지고 여러 명의 자산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나만의 주소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나만의 주소가 없다는 건 이제 웹3 같은 서비스들은 보통 내 지갑 주소를 이제 서비스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나만의 주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이제 어렵고 뭐 이런 그래서 편리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뭐 이런 그 단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개인 지갑에다가 나만의 그 개인 키를 보호하는 그런 수단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그럼 어찌됐던 개인 지갑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냥 숫자로 이루어진 개인 키를 관리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걸 한번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해보자. 뭐 이렇게 나온 게 니모닉 코드죠. 굉장히 익숙한 이게 개인 지갑을 써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뭐 24개 아니면 12개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어떤 그 이제 방법이고 얘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개인 지갑에서 이런 방식들을 채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걸 직접 관리하는 것보단 이 방식이 편하다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얘가 하는 것들은 어떤 원리냐면 이런 위에 있는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개인 키를 이렇게 몇 개의 부분으로 쪼개요. 24짜리 단어를 하려면 24개의 단어, 24개의 파트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. 쪼개고 났더니 첫 번째 파트는 쪼갠 부분이 뭐 50이 나왔네. 그러면 그 이제 표준화된 영어 단어 사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50번째 단어가 이제 첫 번째 개인 키의 단어야.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건 뭐 30이 나왔네. 그러면 그 사전에 있는 뭐 30번째 있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가 되고 이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단어로 이제 치환해 놓은 것이 이제 니모닉 코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니모닉 코드가 이제 지금 쓰이는 개인 지갑들에서 쓰이는 약간 보편적인 방식들이어서 이 니모닉 코드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는 여전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해 놓은 불파스에 있는 명 강의가 있죠. 니모닉 안전하게 보관하기라는 요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건 니모닉 코드를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한 번 더 이제 다른 컨셉으로 나온 게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죠. 그래서 그 보통은 개인 키를 가지고 그걸로부터 이제 주소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내 주소가 되는데
이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은 약간 달라요.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도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이더리움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없지만 이더리움에 있는 이제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들은 각자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도 자산을 이제 관리할 수 자산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자산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내 지갑으로 사용하자, 이런 컨셉이고,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이제 대부분의 자산을 넣어놓고, 나의 이제 그럼 내가 가진 내가 이 지갑,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사실 공개되어 있는 어떤 코드이기 때문에 저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관리용 개인 키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컨트랙트 지갑을 이제 호출해서 저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만들자, 이런 컨셉으로 나온 이제 지갑이고요.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점들은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는 아이디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요 컨트랙트 이제 지갑을 그대로 나온 상태에서 요 이제 이 컨트랙트의 주인이라는 관리용 개인 키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겠어.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이 개인 키를 다른 개인 키로 만들고,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되고, 거기다가 이제 컨트랙트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코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송금 한도를 설정한다든지, 그래서 내가 나는 한 번에 뭐 12더 이상은 전송하지 않을 거야, 뭐 이런 걸 걸어 놓을 수 있다든지, 아니면 나는 이 컨트랙트 지갑에서는 요 화이트 리스트처럼 보낼 수 있는 주소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, 예를 들면 내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 같은 걸 등록해 놓을 수 있겠죠. 그런 걸 등록해 놓을 수 있다든지, 아니면 내가 개인 키를 해킹당한 것 같아, 그러면 급하게 계정을 잠궈 버린다든지,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혼자서 동작하지 않아요. 스마트 컨트랙트는 혼자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누군가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. 보통 이제 어떤 개인 키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, 그러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수행시키기 위한 어떤 그 주소가 이제 별도로 필요한데, 그 주소에서 그 뭐라 그러죠? 그 네트워크 수수료가 한번 나가요.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시키려면 호출한 그 계정에서 이제 뭔가 수수료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냥 별도의 이제 지갑 관리용 개인 키를 그런 수수료 지갑 계정으로 사용하는 거죠. 그러면 얘 이제 단점은 내가 대부분의 자산은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 안에 넣어놓을 수 있지만, 요 수수료를 위해서 별도의 이제 개인키 계정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더를 조금씩 넣어놔야 되는, 이렇게 양쪽에서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게 약간 단점이 될 것 같고, 보통 이제 지금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갑 서비스를 하는 곳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, 그런 곳에서 이제 차용하는 방식은 수수료 지갑 계정을 그런 지갑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별도로 운영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지갑에 그 관리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그냥 서명만 해서 넘기고, 실제로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건 그런 서비스 지갑 운영사에서 갖고 있는 수수료 지갑 계정에서 이렇게 호출을 해주는 거죠. 얘 이제 단점은 이제 중앙화되어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고, 만약에 이제 지갑 서비스가 갑자기 서비스를 문을 닫으면 이 컨트랙트에 있는 그 자산들을 내가 이제 찾을 수 없게 된다든지,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제 극복해 보려는 이제 그 시도들이 당연히 있겠죠. 그래서 EIP 4337이라는 이제 표준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, 지금 드래프트 스테이터스고 이제 굉장히 초기 모델이고, 이것도 비탈릭이 제한한 모델이에요.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,
무슨 마이너들이 막 있는 것처럼 번들러라는 어떤 플레이어를 이제 새로 도입했어요. 그래서 사용자들은 내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 안에서 뭘 하고 싶은 거, 나는 요 이더를 어떤 주소로 뭐 3개만 보냈으면 좋겠어. 아니면 나는 뭐 무슨 ERC20 토큰을 어떤 주소에 보냈으면 좋겠어. 이런 하고 싶은 액션들을 그냥 번들러한테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번들러는 누구나 이제 될 수 있겠죠. 그런 다음에 번들러는 이제 그런 사용자들의 요구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이제 컨트랙트들을 이제 수행시키는 거죠. 수행시키면서 이제 수행을 시키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까 번들러가 먼저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요. 가스피를 낸 다음에 그러면 그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액션들이 있을 거잖아요. 뭐 이더를 보낸다든지 ERC20 토큰을 보낸다든지 그런 걸 한번 이제 지갑 컨트랙트 안에서 체크를 한 번씩 하죠. 내가 이걸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그 행동이 맞는지, 뭐 이상한 액션들이 들어온 건 아닌지 그걸 검증한 다음에 수수료를 번들러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수수료를 이제 뒤에 받고 그런 다음에 수수료까지 받으면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 이제 실행되는 뭐 이런 모델이에요.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이제 도입해서 앞에 나온 컨트랙트 지갑들의 약간 단점들을 좀 보완하려는 이제 시도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. 아직은 뭐 요걸 이렇게 도입하거나 아니면 뭐 번들러가 나오거나 뭐 이런 상태는 아니고, 그래서 한번 계속 그 트래킹을 해볼 법한 그런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, 제한이.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 사실 이렇게 좋습니다. 얘가 다양한 조건들을 이제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키를 바꿀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한데, 얘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더리움 위에다가 컨트랙트로 지갑을 만들어 놨으면 그 컨트랙트 지갑은 이더리움 위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멀티체인을 쓰고 싶다 그러면 멀티체인에 있는 각각의 메인넷마다 컨트랙트들을 이제 구축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것 같고, 그러면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제 EVM 호환 체인들 이면 뭐 예를 들면 뭐 폴리곤과 이더와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이런 이제 그런 체인들이 보통 같은 주소를 쓰거든요. 개인 지갑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긴 한데 보통 같은 EVM, 그래서 0x로 시작하는 주소를 가진 네트워크들끼리는 같은 주소를 써요. 그래야 그 오송금, 내가 이더리움 위에 있는 어떤 자산을 폴리곤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컨트랙트들마다 이제 주소가 달라질 테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, 뭐 비트코인처럼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메인넷에서는 사실 이제 도입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단점들이. 그래서 뭐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이더리움의 그 플랫폼을 이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만, 멀티체인의 이제 환경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을 이제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,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멀티시그 지갑입니다. 그래서 멀티시그 지갑이라는 건 공용 지갑 같은 걸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뭐 저랑 서인님이랑 부신님이랑 셋 다 같이 관리하는 뭐 공통 지갑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3명 중에 2명만 승인하면 이 컨트랙트 지갑에 있는 자산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건은 이제 뭐 5명이 있고 5명 중에 3명만 승인해도 되고 이런 조건들은 이제 다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능한 것 같고,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멀티시그 기능을 이제 뭐 내장하는 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응용하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.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소셜 복구입니다. 소셜 복구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 멀티시그가 갖고 있는 특성을 약간 섞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지갑 관리 자체는 이제 하나의 개인 키를 가지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개인 키를 잊어버리거나 뭐
복구 키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멀티시그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런 걸 복구를 가능하게 하자. 이런 이제 아이디어로부터 이제 나온 이제 복구 모델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뭐 송금하거나 뭐 이제 어떤 일종의 트랜잭션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건 다 내 이제 관리 키를 가지고 다 할 수 있고, 이런 이제 뭐 서희님이나 성철님이나 두식님이 갖고 있는 지갑들로는 요 이제 관리 키, 내 지갑 관리 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만 이제 제공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디언이라고 부르는데, 소셜 복구 모델에서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지갑을 막 관리하다가 내 관리 키를 잊어버리거나 해킹당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. 성철님이나 두식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 키가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보내줄 테니까 그 업데이트 승인 좀 해줘.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렇게 승인을 하면 키가 이제 바뀌게 되는 뭐 이런 모델입니다. 그래서 소셜 복구. 그래서 이게 소셜 복구냐면 누구한테 이 권한을 줄 것이냐가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. 한 명은 뭐 내 친구일 수도 있고, 한 명은 뭐 부모님, 뭐 한 명은 직장 동료,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,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복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컨셉이어서 이제 소셜 복구라고 이제 부릅니다. 근데 얘 컨셉도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하죠. 근데 이제 얘도 이제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가디언님들이 뭐 예를 들면 두식님하고 성철님하고 술을 막 드시다가 장난 좀 쳐볼까 그러고서 둘이서 이제 다른 기구에 바꿔버려요. 이게 담합하는 문제가 있죠. 아니면 관계가 소원해져서 전화를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. 이제 뭐 지난주에 한번 막 싸웠다든지 이러면 이제 연락하기가 또 어려워지겠죠. 아니면 난 급해서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세 분이 다 전화를 안 받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제 의존하는 이제 방식을 좀 개선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나온 모델이 커뮤니티 복구 지갑입니다. 이건 사실은 컨셉만 있고 뭐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방식이나 뭐 하우의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있진 않은데, 특정 이제 소셜 리커버리, 왼쪽에 보이는 소셜 리커버리는 어떤 개인들에게 권한을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, 이제 오른쪽에 있는 커뮤니티 복구 같은 경우는 그걸 특정한 개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룹들에게 주자, 커뮤니티에게 그런 권한들을 주자. 그래서 내가 졸업한 학교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보고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내가 나임을 이제 증명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고, 한쪽은 뭐 직장 동료들, 뭐 직장이라는 직장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한다든지, 그래서 특정한 개인들이 아닌 그런 권한을 이제 커뮤니티에 주겠다,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그 소셜 복구의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동작을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컨셉은 개인이 아니고 커뮤니티가 가디언이 되게 하자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. 커뮤니티의 투표로 뭐 만약에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무슨 개인 키를 잊어버렸는데 복구 좀 해줘, 뭐 이런 걸 이제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. 얘는 진짜 메모가 맞으니까 승인해줘야 돼. 얘는 진짜인지 믿을 수 없어. 그래서 난 반대야. 뭐 이런 투표로 뭐 복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. 뭐 이런 컨셉이고요.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여러 개 커뮤니티가 가디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온체인 기반의 커뮤니티가 아니고 오프체인 기반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동작시킬 수 있을까가 이제 좀
더 고민돼야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지금도 사실 뭐 다오나 거버넌스에 투표율이 높지 않은 커뮤니티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,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전히 낮은 것 같고, 그래서 투표율이 엄청 낮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뭘 이루어낼 수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개인 키와 주소를 관리하는 방법들인 것 같고요. 이게 커뮤니티 복구나 뭐 소셜 복구나 뭐 이게 다 아직 완벽한 솔루션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은 이게 사실 저는 뭐 커스터디얼과 뭐 이런 탈중앙화된 어떤 방식의 중간쯤이 이제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,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컨셉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, 그런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여전히 멀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글로 된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. 월렛가이 민호고요. 혹시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